이번 시간은 현금성 자산하고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한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시장성 있다 이렇게 했죠. 결국 단기 증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A사의 주식 10주를 56,000원에 구입하고 거래 수수료 5,600원을 포함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결제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이며 일반 기업 계획의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경우 발생하는 계정값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구입 시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결국 만기 보유 증권은 나타나지 않죠. 왜?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그리고 주식인 경우에는 우리 만기 보유 증권이 될 수가 없어요. 주식은 채권에 대해서만 만기 보유증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식에 대해서는 만기 보유증권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 단기 투자 자산이 아닌 것은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금, 단기 금융상품. 이것은 다 단기 투자 자산이죠. 보통 예금은 요금을 예금으로서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년 이내 현금화가 돼야지 유동자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보세요. 1년을 초과해요. 사용 제한이 있대요. 사용 제한이 있다는 것은 인출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유동자산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비유동자산이 되는 거죠.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 목적으로 부여하는 자산, 이것은 유동자산이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영업중인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목적 또는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즉 정상적인 영업중인은 원재료 구매서부터 대금 회수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중인에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1, 결산일, 보고기한말 같은 말입니다. 1년 이내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당연히 유동자산이 되는 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이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보세요. 수채는 배당금, 이것은 주식을 갖고 있을 적에 배당금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 이것은 채권일 경우 이자가 나옵니다.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모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취득 과정은 맞는 표현이에요. 다만 처분가액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처분가액에서 차감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결산 시점에 취득원가보다 공정가치가 하락했대요. 그러면 영업의 비용 중에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되는 겁니다. 네,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취득 후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시장성을 상실했다. 이것은 팔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돼 갖고 시장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살 주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언제 팔릴지 모르겠죠. 이럴 경우는 다른 계정 감호, 즉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하게 돼 있다는 거. 언제 팔지 모르니까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이 된다. 아홉 번째 보시면 5월 5일 현재 주식수와 주당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맞는 것은 정기 8월 5일 10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계정 감호는 단기 매매 증권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정기 12월 30일 날 평가했더니 7,700원이다. 결국 정기 장부가액이 단기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기 5월 5일에 무상으로 10주를 수령했다. 10주 무상 수령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 그랬죠.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수량을 늘리기만 하고 단가를 재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기말 공정가액이 지금 장부가액이라는 얘기죠. 100주 곱하기 7,700원이에요. 77만 원이 정기말 장부가액이 되는 겁니다. 정기말 장부가액, 즉 공정가액은 기초 우리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5월 10일 날 보니까 10주를 더 받았어요. 결국 110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77만에서 110주로 나누시면
주당 얼마? 7,000원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1번째 문제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현금, 지폐, 현금, 그 다음에 타인 발행 당좌수표, 자기압수표 다 현금입니다. 근데 취득 당시 만기가 5개월 후 만기 도래 기업어음, 이것은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 이게 잘못됐죠?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만약 만기 도래 기업어음에 대해서 취득 당시 3개월 이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된다는 거. 주관식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가? 당좌예금, 보통예금, 자기수표 다 현금입니다. 그렇죠? 양도성 예금증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어떻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재무제표에 표시될 단기매매증권 금액하고 영업의 수익은 얼마인가? 결국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4월 8일 날 백주를 500만 원에 취득하였다 하면서 8월 1일 날 20만 원의 중간 배당금을 수령했다. 결국 여기서 500만 원이 이게 장부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만 원 중간 배당금이니까 차변에 현금, 만약 현금을 수령했다면 대변에 배당금 수익, 영업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12월 30일 날 평가니까 545만 원, 공정가액이 545만 원이라는 얘기죠. 결국 500만 원 중에서 얼마 올랐어요? 545만 원 올랐죠? 공정가액. 즉, 요 단기매매증권 공정가액이 우리 기말 재무제표에 표시될 단기매매증권 장부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 20만 원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공정가액에서 장부가액 차감한 평가이익 얼마? 45만 원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됐어요. 영업의 수익은 배당금 수익하고 여기 45만 원 또한 65만 원이 영업의 수익.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보시면 고려개발이 단기매매 목적으로 매매한 주식회사 삼성가전주식의 거래 내역을 줬어요. 기말에 삼성가전의 공정가치가 2만 원인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과 매매증권 처분손익은 각각 얼마인가? 그리고 취득원가의 산정은 이동평가법을 사용한다. 이동평가법은 우리 매입 수량이 있죠. 단가가 있고 이때하고 또 있어요. 이때 평균 단가를 낸다 이겁니다. 그리고 8월 10일 날 또 구매했죠. 다시 또 평균 단가를 낸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6월 1일 날 200주, 7월 6일 날 200주. 근데 2만 원 구입하고 18,000원. 그러면 200주 총 400주죠. 평균 단가 얼마입니까? 19,000원이에요. 그러면서 매입 수량이 100주, 19,000원. 결국 계속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더라도 우리 단위당 구매 가격은 19,000원이 된다는 거. 그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따라서 장부가액 주당 19,000원. 그리고 여기서 처분가액은 22,000원으로 처분했어요. 결국 22,000원하고 19,000원 차이, 즉 3,000원 곱하기 150주 45만 원이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평가는 지금 몇 주 팔았습니까? 150주 팔았죠? 몇 주 남았어요? 500주에서 350주가 남았어요. 결국 2만 원에서 19,000원, 1,000원씩 올랐죠? 350주 곱하니까 35만 원의 우리 평가 이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단기매매증권을 보유함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영업의 손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했어요. A사 주식 취득원가는 20만 원이고 공정가액은 30만 원이다. 얼마 올랐어요? 10만 원. 평가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A사는 현금 배당금 6만 원을 받다. 그렇죠? 이 배당금은 배당금 수익,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 배당금 수익은 영업의 수익. 근데 B사는 하락됐어요. 얼마? 3만 원만큼 하락됐죠? 공정가액이 12만 원인데 취득원가는 15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3만 원. 결국 16만 원에서 마이너스 3만 원이니까 13만 원의 단기매매증권 영업의 수익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타인 발행 수표, 현금, 받으러 온 매출채권, 외상매입금, 매입채무, 외상매출금, 매출채권, 외상매입금, 매입채무. 그렇죠?
우편한 증서, 현금. 결국 현금은 3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금 및 형성 자산. 수입인지는 뭘로 처리합니까? 보통 수수료 비용. 그래서 수입인지 사용 용도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편은 통신을 위한 거죠. 그리고 통신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는 바로 현금화가 되는 거죠. 현금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만기 120일 양도성 예금 증서, 즉 이것은 단기 금융 상품이 되는 겁니다. 선인차 수표는 우리 공부했죠? 매출 채권 등이 되는 겁니다. 매출 채권 또는 기타 채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임 발행 자기수표, 현금성 자산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현금성 자산이 보다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의 회계 처리가 가장 중요하고, 나중에 투자자산 가서 우리 매도 가는 증권하고 단기 매매 증권 회계 처리를 우리 비교해 볼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